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오늘도 지리밀밀한 장이 하루종일 시작됐습니다. 방송에 앞서 잠깐 개인적인 건 아니지만 각 종목의 매수 매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 종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에 보면은 대충 설명한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겨울 수도 있는데 정말 주식을 하신다면 필요한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넘기지 마시고 제 지금 한 10분 정도에 걸쳐가 말하는 설명하는 것들을 듣고 투자하신 종목들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대부분 보면은 뭐 각종 유튜브나 아니면 주식 방송들 보면은 잘 쓰이는 용어들 중에서 매크로라는 말이 있고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있고 또 이벤트라는 이런 말들을 자주 쓰잖아요. 근데 매크로라면은 대부분이 뭐 간단한 용어로 한자로 얘기하면 거시경제, 다시 이야기해서 이 현재 우리 이 주식 이 사항들이 그냥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 뭐 나스닥의 영향을 받던 중국의 영향을 와서 주가가 빠지니, 아니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내려갈 거다, 아니면 금리가 내려가니까 주가가 좀 올라갈 거다, 각 종목마다 어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그냥 매크로라 그러는 거고, 알고리즘 매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이래 디지털 환경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전부 아날로그식으로 전부 수기를 해가 매수 매도를 넣고, 아니면 각 증거사에 전화를 해서 매수 매도를 넣든지, 어떤 아니면 각 증권사나 기관들도 담당 부서나 담당 맡은 파트에서 자기들이 매수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 기계식 매매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그 매매 프로그램은 경제학 박사, 석사,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부트에서 내놓은 놈들을 다 붙잡아가 이런 매매법에 따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각 증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한다 그러죠.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올리고 끌어올리고 일단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매매할 때 보면 갑자기 몇만 주씩 팍 났다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호가를 바꾸는데 매수 호가나 매도 호가에서 양들이 퍽퍽 들어올 때는 기계식 매매, 알고리즘에 의한 매매법이에요. 즉각 반응하는 것은 알고리즘이나 매매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도의 양이 쉽게 말하면 9,380원에 땡겼는데 갑자기 몇만 주 퍽퍽 들어올 때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매도도 만약에 370원에 매도가 12,000주였는데 갑자기 2, 3만 주씩 받치는 거는 주가가 빠지지 않아요. 빼먹는 거, 위로 할 때는 팔아먹는 거예요. 주가가 눌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기계식 매매 봅니다.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세팅을 시켜놔요. 아래로 편차 뭐 1%, 1%. 그래서 주가를 보고 있으시다가 어떤 그런 알고리즘 매매가 논다 그러면은 그날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팅이 되기 때문에 공방이에요. 보합에 계속 공방전입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벤트도 보면 악재가 있고 호재가 있겠죠. 근데 악재는 그냥 빠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호재도 악재도 악재에 따라 가지고 등락폭이 있고, 호재도 호재에 따라 등락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시면은 꼭 상한가 칠 것 같은데 안 치고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쭉 빼버리는 거죠. 밑으로. 아니면 밑에서 막 흔들다가 갑자기 쭉 올리는 거였어요. 이게 등락폭이라는 건데, 그럴 때는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일반 주주님들은. 그거는 고수들의 영역이고 프로들의 영역이라서 거기에 잘못 걸려들면은 헤어나질 못합니다. 회복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는 등락폭이 심한 종목은 가능하면은 피해 가시기 잡고, 나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익을 얻었다는 거는 천운입니다. 자기 실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고 자기 자산을 한 푼이라도 더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혹시나 그 위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댓글을 한 번씩 보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제 방송을 보고 위안을 받으시는 분,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한 분석과 노력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현대 두산인프라코어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도 격동의 세월을 보냈는데 제가 타켓을 잡은 게 9,450원에서 9,850원 사이에 저도 30%에서 50% 매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켓으로 9,320, 9,630원이었는데 오늘 안 팔렸어요. 근데 안 팔려서 이게 쭉쭉 빠지길래 저도 저도 이게 양을 보통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양을 제법 많이, 일반 투수들 상상 이상의 제가 이 인프라코어를 들고 있는데, 저도 분할 매도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끊어치기를 했지만 한 주도 안 팔렸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하고 한 30%를 300원에서 350원에서 400원 사이에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던질까 생각했다가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왜 바꿔 먹었냐니까, 자 보시면 금요일날 쳐올린 마지막 끝점 요 라인이 얼마인 줄 아시냐면은, 아시겠지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요 고가 9,300원이죠. 밑으로 14선이지만 밑으로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대부분이 거래를 550만 주를 요 위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고팔고를 이 애들이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물론 개인도 일부 포함되어 있겠지만 검투부터 시작해서 연기금은 별로 없어요. 연기금은 그런 걸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사모펀드까지 이 애들이 전부 총망내가 오늘 동안 저가 9,250원 잠깐 받고 바로 타치에 올라갔습니다. 요 사이에서 치고받고 3%의 공방을 벌였다는 겁니다. 다시 그 다음 제가 안 파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대차가 130만 주를 했다면 오늘 만약에 만원까지 올라갔으면 오늘 공매 때렸어요. 최소한 40만 주 공매 때렸을 거예요. 수익이 되니까. 근데 때리지를 못했어요. 공매를. 이유가 뭐냐니, 공매는 기본적으로 5%, 최소 5%, 하방 압력까지 보고 10%를 보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공매 타이밍이 안 나요. 공매를 때리질 못했어요. 이 애들이 안 빠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일 좀 올라가면 공매가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매가 얼마 정도, 요 보시면 70만 주 30만 주씩 거죠. 이 때립니다. 때리는데 빠지질 않길래 한 번 더 찬스가 오겠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빼지를 않았습니다. 빼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급이 아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 싶어요. 정확하게 이 음봉은 무시해도 될 음봉입니다. 빠지지가 않았어요. 저 금요일에서 공방만 벌였지. 그러니까 지금 번거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점을 한번 볼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9,650원, 9,620원의 이 고점이 과연 이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450원에서 9,850 사이의 종가 기준으로 안으로 들어온다면 상방 1,500원까지 열리가 있다는 것은 제가 제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네요. 1,500원. 근데 10,000원이 넘어가는 순간 공매가 엄청난 유혹을 느끼는 자리가 될 겁니다. 얼마까지? 9,500원요. 5%. 근데 10,000원이 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공매는 지금으로서는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매를 때렸다가 그러니까 상대방 세력인 상방을 보고 있는 세력한테 두드리게 맞으면 답이 없습니다. 공매는 내려가기 때문에 두드리는 건데 지금 내려갈 세력이 아니에요. 끌기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 제가 왜 1,500원이냐니까 요 라인부터 스타트해서 최고점 8,890원 사이에 정확하게 50%를 꺼보면 1,500원이 나와요. 아직까지 50%까지 안 왔고 현재 더 쳐올려 가지고 위에서 물고 얘들이 익절하고 도망을 가려 그래도 더 치고 못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수익이 지금 단기 과열이 28%입니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갔다가는 하루 거래정지 당할 가능성도 많아요. 경고가 뜹니다. 그래서 얘들도 지금 고민에 많이 빠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빼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오늘 공방 하루를 벌린 겁니다. 하루 쉬가 가는 거죠. 여기서 하루 쉬 가듯이 여기서 하루 쉬 갔으니까 혹시나 4, 5%또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계산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보다는 오늘 얘들이 왜 내리지를 않고 이쪽에서 위로 상방에서 공방을 벌였는지만 정확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지금 첫째가 거래 정지가 당하면은 그 집 올라온 힘이 하루가 빠지겠죠. 그죠? 빠지면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무슨 문제가 많으니까 그 다음날 변수가 어떻게 빠를지 모르잖아요. 그죠? 세계 경제 자체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래서 오늘 상하이가 2% 이상 올라가도 쳐올리지를 못하는 이유가 거래 정지 당할까 싶어요. 그러니 내일이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거의 단기 고점에 다 와가요. 1,500원. 그러면 일부 익절하시고 털되 8,450원에서 내일 다시 한번 9,450원에서 다시 한번 9,850원 사이에 들은다면 저는 이유 불문하고 30%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9,850원을 뚫고 19,990을 가든 12,30원을 가면 다시 20%를 정리해서 총 50%를 정리할 마음을 가지고 내일 아침장을 볼 것입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한번 단기 고점에서 행보를 하던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이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여기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분은 방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은 그렇게 욕심 안 내는 구간에서 익절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수급이 하방으로 떨어진다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 8,350원입니다. 8,350원까지 흘러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이 되겠죠. 요 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에 요 양과 요 양이 빠진다고 하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은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일단 익절을 하고 관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횡자는 12,000원 가니 15,000원 2만원 가니 그런 시달데기 없는 소리는 듣지 마시고 반드시 이런 하방 압력을 받고 한번 내려와서 행보하고 올라갔지, 이대로 올라가려면 뭐 중국의 딕이 상장하고 현대제뉴인이 상장을 한다는 그런 호재가 아닌 이상은 재무의 영업이익 매출이익 가지고는 더 이상의 끌개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 판단에 틀려서 내일이라도 제뉴인이
IPO를 추진 중에 있다, 아니면 딕을 지금 중국에서 추진 중에 있다 라는 이야기가 뜨면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계약이나 재무의 우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끌고 가기에는 더 이상의 힘은 없습니다. 뭐 세계 그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튀르키예 재건이든 간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착각이시고 중국입니다. 근데 오늘 중국 상해 지수가 2포인트는 올라가도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감망할 때는 한 번 더 의사타진을 해보고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일 만약에 8,450원 이상 8,600원 넘어가면 30%, 8,900원 가면 20%, 만원 이상 넘어간다면 반드시 공매의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실 거예요. 큰 욕심은 큰 화를 부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자, HMM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의미도 없고, 오늘도 뭐 노이즈가 벅벅 나오는데, 노이즈가 나올수록 좋아요. 노이즈는 나올수록 좋은 겁니다. 지금 되니 안 되니 할 때 줍줍이 하시면 되고, 감망하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자, 프로그램도 보면 웃기죠, 그죠? 뺐다 박았다 혼자서 생쇼를 다 해요. 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이 없는 하방은, 예를 들어서 내일 오늘 거래를 130 했는데 3, 400만 주 해버리면 금방 만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현재 관망이에요. 관망. 이게 어떻게 방향이 정해져야 됩니다. 자, 17일 날 MOU 선정사를, 매각 선정사를 한다는 걸 발표도 아직 안 해. 발표가 나오는 순간부터 조금 움직일 줄 알았는데, 발표 아직 했다는 공지도 안 나와. 계속 바람만 잡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편 되시는 분은 매수 찬스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두산 인프라코어가 9,800원, 6, 700원 이래 가면 저 매도한 가격 갖고 이게 안 움직였다면 저는 내일 주매 들어갑니다. 당연히 주매 들어가죠. 뭐 담론 주시면 저는 지금까지 뭐 걱정해보고, 그 다음에 뭐 둘이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가 수익을 안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당연히 수익 때도 매수 들어갑니다.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타이밍 맞으면 뭐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21,950원이 기준점입니다. 21,950원 아래 위로 1%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1,950원에서 아래 위로 1%. 거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니까, 또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방송을 할 때 주관적인 거는 거의 10%도 안 들어갑니다. 어디까지나 저 또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의 주관적인 건 들어가죠. 판단은 제가 하는 거니, 그건 당연히 주관적인 거지만,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판단하에서 각 종목에 저도 투자를 하지, 오로지 제 주관으로 생각해서 저는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팩트를 근거해서 제가 조합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10%의 제 주관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그렇게 주식을 실패해 본 적은 없네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가격은 아주 싼 가격입니다. 아주 싼 가격. 공방일 뿐이지, 그러나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잡을 수 없는 가격대가 이 가격대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요 위에서 더 높게 22,000원대 초반이나 중반에 잡으신 분도 걱정할 필요 없고, 현재 21,000원대 잡은 분은 또 수익이 왜 안 올라오지 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단 실이 그럴 뿐인데, 그 실은 답이 나와 있죠. 6월달. 지금 이제 곧 3월달입니다. 그죠? 그러면 남은 달이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3개월 동안
누구 말 따라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그냥 저끼리 치고받든 싸우든 기관과 외국인이 싸우든 지랄을 터든 신경 쓰지 마시고 배수하신 분들은 그냥 노래를 부르세요. 이유 불문하고 너 것들이 지랄 터도 대단한 수익만 보고 노는 거니까.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1차 관문은 25,000원입니다. 이 25,000원이 뚫리면 27,000원, 27,000원 뚫리면 3만원, 3만원 뚫리면 35,000원.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제 분석과 제 경험을 데려갔을 때 이애들이 주당 가치를 프리미엄까지 계산했을 때 35,000원입니다. 인수하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제가 3만원이 넘어가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까딱하고도 형사건이 걸릴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상에는 말씀을 못 드려요. 지금은 부채 잘하는 경우에 문제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3만원 넘어갈 때는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편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35,000원과 3만원은.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 21,700원이 이게 그냥 보시고 웃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공매도 못 때립니다. 때릴 수도 없고, 벌써 때릴 것 같으면 또 2만원 한번 무너뜨리겠죠. 또 올리면 올리고 계속 공방이에요. 지탄 공방. 그러나 이거를 즐길 줄 아셔야지 목돈을 벌고 자기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률을 20%, 30%,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고. 대신에 속을 태우지 마시고 이왕 맞을 비 같으면 즐겁게 맞으세요. 그냥 즐겁게 맞다 보면 남들은 그 비에 혀를 찰 사람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가 나중에 저희들한테 단비로 떨어지는 날이 조만간 온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아무리 지랄병을 털어도 저는 HMM이 재무가 좋고 수익이 올해 더 난다 해서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매각만 보고 들어갔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오로지 매각만 보고 들어간 작년 11월 달, 12월, 1월, 2월 4개월 동안 팠다 샀다 매도와 매수를 했다면 저도 제법 수익을 봤을 건데, 사실은 HMM은 현재 단타가 아니에요. 단타를 줄 정도의 틈도 없습니다.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정말 빡빡하게. 그런 이 빡빡함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알고리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개인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매수 단가에 사놓고 내 매도 단가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무대뽀로 기다리면 누가 주가를 올려주는 건 아니지만 HMM만큼은 주가를 올려줄 겁니다. 네. 그래서 HMM을 갖고 있는 제 방송을 보시는 주주님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에 거의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정도의 양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도 하루에 몇천만 원이 왔다리 갔다리 해도 저는 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그래, 방송 중에 오늘은 한 30분까지 할 거거든요. 자기 시드가 100만원이신 분, 1000만원이신 분, 3000만원, 5000만원, 1억, 3억, 5억, 10억, 이 모든 돈들은 각각 자기 개인한테는 엄청나게 소중한 돈들입니다. 그는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마음가짐이 100만원과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 3억, 5억, 10억은 마음가짐은 엄청 틀립니다. 물론 그 안에는 심적 부담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런데 시드가 크고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제 경험도 그렇고 제 주위 지인들도 그렇고 눈앞 발밑을 안 봐요. 최소한 먼 앞을 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흐름을 타고 가려 그러지
하루하루의 일이 hil비하지 않습니다. 언제쯤 이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될 거라는 흐름을 타고 와요. 예측이 아닙니다. 그 흐름은 결론이 났을 때 이야기예요. 그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답이 나왔습니다 하는 건 이제는 흐름을 타고 와요. 그 흐름이 놓을 때까지 강태공이 바늘 없는 낚싯줄을 던지듯이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인고의 세월이 됐든 아니면 고통의 시간들이 됐든 흐름의 기간이 정해진 건 그냥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가 마음대로 해라. 자, 그렇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제 경우로서는 정확합니다. 뭐 더 이상 뭐 종목이 돼가지고 설명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목표가가 1차 목표가가 정해지면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악재를 주든 호재 주든 끌어올린 놈은 알아서 끌어올릴 거고 내리는 놈은 겁이 나서 못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거는 밝혀졌잖아요. 겁이 나서 내릴 놈은 못 내리고 있어요. 끌어올릴 놈은 정확하게 팩트가 놈은 끌어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관망이고 보합인 겁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내일 또 어떻게 뭐 22,000원 뚫고 또 올라갔다고 좋아할 일도 없어요. 3% 4% 올라갔다고 좋아할 일 아니고 저희들 팔 금액이 아닌데 아 이게 계속 올라갈 거니 흐름만 잡고 가면 돼요. 자 계속 관망이에요. 그죠? 계속 관망. 단지 또 관망. 자 드디어 월봉 십자선이 나왔습니다. 이제 음봉 십장선이 나왔어요. 이제 자 조만간 이번 주에 정확하게 방향이 설정될 것 같네요. 이건 제 판단입니다. 이번 주에 방향이 설정될 것 같습니다. 음도 그나마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얘들도 웃긴 게 이 대신정권은 지금 현재 애채매매 주식에 그렇게 관여하지도 않는데 이 새끼들은 계속 콩가루 뿌리고 있어요. 이게 아마 공매도들이 포지션 잡고 있는 놈들 같은데 아마 저는 뭐 별 무시합니다. 여기 보시면 악재도 악재도 기간은 수급에 들어와요. 그러나 이거를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요게 무섭습니다. 요게 연기금이 이 연기금이 무서워요. 2월 2일자 1월 30일 한 달 내내 상황 있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아마 이 계속하면 언젠가 공지가 나오겠죠. 이게 대주 1%인가 하면은 연기금도 공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뭐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어떤 식으로 하든 적어도 적어도 이런 거래가 아닌 최소한 이 정도 거래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작게는 400만주 많게는 1000만주의 거래들이 향후 불공방을 쳐듯이 칠 가능성이 거의 80~90%예요. 그러나 거기에 결코 늘리지 마시고 목표가 지금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5%입니다. 그때까지 한번 보시고 사이사이에 제가 다시 한번 보충 설명들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산이 브라코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보충 종목 설명을 드려야 될 게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끌기 올라가는데 올해 지금 3월 초에 인프라코어는 중국은 3월 초에 아마 양해가 있죠. 그죠? 양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계속 위로 타진을 할 것 같아요. 위로 타진을 할 것 같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양해가 아마 다다음 주부터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는 보시고 오늘 상해가 2포인트 올랐다는 건 미국장을 무시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에 외국인이 투자했던 지분들을 빼서 중국으로 다시 좀 들어갔는지 제 느낌에는 들어갔을 것 같아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니 그것도 좀 참조하시고 뭐 오늘 종목이
삼성중공업의 일부 제 방송을 들으신 분이 삼성중공업을 좀 사고 들어갔습니다. 사고 들어갔는데 저도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아니면 제가 지금 계좌 두 개를 쓰고 있으니까 한쪽이 정리가 되면 저도 삼성중공업에 들어갈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 끌개는 중국 쪽일 것 같아요. 끌개는 중국 쪽일 것 같은데 요것도 계속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그 다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지금 유럽에서 이 만약에 기업 합병을 통과시켜 준다면 최소한 5%에서 10%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조만간 아마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계속 감망 중일 거예요. 이것도 지금 계속 감망 중입니다. 그리고 케미칼 쪽으로 좀 빠진데 아마 중국하고 또 괜찮으니까 또 올라갈 겁니다. 왜 중국에 관련된 종목은 소비재든 어찌되든 일단은 철강제하고 중공업은 소리 소문 없이 야금야금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정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계속 관찰의 대상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친환경 좋아하지 마십시오. 좋아했다가 정말 아작납니다. 들어가시려면 5월달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2, 3개월 더 관망을 해보세요. 좀 있으면 재무 다 밝혀지고 까디지고 나면은 박살날 업체들 많습니다. EQ 실적에 따라가. 그러나 다행히 현대 두산 브로커나 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적자 다니고 수익이 줄어들 뿐이지 수익권이니까 주가를 빼지는 못할 겁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EQ의 흑자라는데 재수종 아들 잘 걸리면은 1Q의 흑자로 전환되는 순간 최소 10% 15% 날라가요. 그래서 미리 선점하라고 들어가자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살 겁니다. 충분히 저는 이 가격에 메리트 있다가 봐요. 제가 원래 5,550원에서 5,450원 사이에 매입가를 잡아놨었는데 내려갈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한 100원, 150원 더 위로 올려서 잡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이상 할 건 없어요. 뭐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에 많은 가는가 싶어 흥분하신 분도 계실 거고 내려가니까 실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내일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올 예정이고, 흐름은 올라가든지 말든지 제가 방송 중에 이런 말씀 드리면 말할게요. 지랄병을 터는지 말든지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지랄 터면은 웃고 좀 올라가면은 아이고 병신들아 하고 욕을 하든지, 중요한 건 이제부터 보도 자료들이 아마 조만간 팍팍팍 올 겁니다. 애들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 그러고 제가 방송 중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이 전환 사채에 대해 가지고 10이나 DW 돼 가지고 이제 와가 뭐 인소 헛소리 연구체 처리반가 다 누가 다 알고 있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뭐 방금 뭐 이게 아마 대신정권이 고춧가루 담당을 한 것 같은데 매가 깎이면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정말 이런 건 다 무시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지 얘들이 지금 주총 공고를 할 때 배당을 얼마 줄 건지, 그 다음에 주총을 하면 반드시 매각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사항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래서 3일이 회계법원이 있다, 삼성 회계법원이 법이 있다, 지금 선정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 준비되는 대로 질이 진행되는 대로 공시를 때리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라도 놓는다면 주가는 움직여요. 아무 말 없었지만 안 움직일 뿐이니까 매각의 시간은 자꾸 다가옵니다. 급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HM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 산업은행과 해증공입니다. 그리고 이 해증공과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전환사채와 연구사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결과가 나오는 순간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가는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정해져 있어요. 거꾸로 해도 안 되고 4월 달엔 전환사채를 전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으로 발효가 되는 시기가 다다음 달 4월 달입니다. 그 다음에 전환사채에 대해서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도 올해 10월 달이기 때문에 결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참 저도 답답한 게 전 산업은행장 이 아무개 씨가 참 어리석었다는 게 지금도 안타깝지만, 이제서라도 제발 정신 좀 차리가 이놈들아. 좀 빨리빨리 잘 진행시켜봐라. 주주들 목 탄다. 아이고 어리석은 놈들아. 자, 오늘 아쉽지만 내일은 아마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올 거예요. 내일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서 주가를 받치든지 아니면 좀 끄집 올리겠죠. 다시 한번 2500선을 뚫으려고 용을 쓰지 싶습니다. 용을 쓰든지 말든지 잘 아시겠죠. 두산 인프라과하고 HMM은 알고리즘 매매법이 아닌 순수 매입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특히 우리 두코는 HMM은 알고리즘 매매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강력 매수가 들어가면은 하방 압력을 누리려고 아마 알고리즘 매매법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아마 지금 이거는 짬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계속 워칭하고 있을 겁니다. 주가 관리해야 돼요. 지금 선정사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주가 관리해야 됩니다. 거기 이후로 재무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의 튀는 주가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선정사가 17월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니까 그냥 안심하시고 지켜보세요. 자, 오늘은 긴 시간 방송했습니다. 내일은 더욱 간단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줄여볼게요. 자, 경청 감사합니다.